자, 수락산 등산객 살인 사건, 오늘 피의자 김 씨의 영장 실질 심사를 거쳐서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자, 피해자를 살해한 지 채 하루가 지나지 않아서 경찰에 자수를 했는데요. 자, 박 변호사님, 자, 이번 사건의 경우 살해 동기를 놓고 지금 논란이 많습니다. 지금 경찰에서는 묻지마 범죄로 결론을 내리는데 머뭇거리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람 진술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예. 처음에는 피해자와 일면식수 없었다. 예. 그냥 등산에서 내려오다가 찔렀다. 그리고 왜 죽였느냐? 출소한 후에 돈이 없어가지고 그동안 물만 마시면서 살았다. 예. 그리고 출소한 후에 경마장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생활했다. 진술이 좀 왔다 갔다 하고요. 이게 예. 범행 동기로 하기에는 좀 어렵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뭐 묻지 마라 하더라도 세상에 하룻밤 수락산 정상에서 자고 내려오는데 만나가지고 그냥 아무도 모르는 사람을 찔렀겠습니까? 예. 경찰은 이 진술을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범행 동기가 지금 석연찮은 점이 좀 많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지금 피의자 같은 경우 진술 내용이 지금 처음 만나는 사람을 살해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 전날에 범행 도구를 샀단 말이죠. 네. 그 이런 그 범죄자의 심리 상태는 어떤 겁니까? 글쎄 일단은 이 흉기를 먼저 구입을 했다는 데에 좀 무게를 두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예. 생각이 들고요. 물론 뭐 과거에 강도 살인 전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그 흉기를 가지고 뭐 강도를 시도하려고 그래서 이제 등산객을 노렸을 수도 물론 있겠는데 예. 문제는 본인은 금전적인 목적 때문에 공격을 한 게 아니라 예. 그야말로 사람을 죽이는 게 목적이었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대목에서 좀 더 뭐 조사가 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어쨌든 이 사람은 15년 동안 이제 수감이 돼 있다가 출소를 한 사람이다 보니까 예. 이 출소한 지 사실은 6개월도 채 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1월 달에 출소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거의 사회에 적응을 하지 못한 채 결국에는 지금 이와 같은 범죄를 또 저질러서 지금 뭐 다시금 교도소행이 이제 목전에 있는 이런 상태가 됐죠. 예. 그러면은 지금 뭐 화면에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2001년에 있었던 범행과 네. 유사하단 말이죠. 네, 상당 부분 유사합니다. 예. 그때도 비슷한 연령대 64세 여성을 강도를 하러 이제 들어갔다가 이제 살해한 그런 이제 사건이었고요. 상당 부분 지금 그 살해에 이른 그 행위 자체가 굉장히 잔혹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예. 그리고는 이제 그것으로 해서 16년 동안 이제 징역형을 받았고 이번에도 또 비슷한 연령대의 여성, 그야말로 이제 취약한 여성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의 위험성을 과연 이제 우리나라의 형사사법기관에서 왜 미리 알지를 못했는지에 대해 가지고 예. 지금 굉장히 특히 이제 여성들이 계속 범죄 피해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지금 뭐 비난의 화살을 맞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이해할 수 없는 범행이라는 게 대부분의 반응일 텐데요. 이게 정신질환자의 범행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근데 이제 뭐 정신질환이라는 게 워낙 범위가 넓어가지고 뭐 다양한 이제 질환이 있을 수 있는데 강남역에서 발생했던 이제 망상형 정신분열병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예. 이 사람 같은 경우에 상당 부분 장기간 동안 알코올 문제가 있었던 사람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제 그 알코올 의존증이 과연 이제 어떤 뭐 현실 감각 능력상의 취약성이 발생할 정도로 예. 심각하게 중독으로 진행이 된 것인지 그리해서 이제 뭐 환각이나 환청 등 인지기능 장애까지 온 것인지는 앞으로 정신감정 등을 통해 가지고 좀 더 심층적으로 조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박 변호사님 예.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금품을 노린 강도 살인으로 경찰은 조금 그쪽으로 무게를 두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 강도 살인으로 15년 동안 복역하고 나가지고 출소해서 보니까 아무런 직업도 없고 예. 사람도 없는 겁니다. 거기서 이 사람은 아마 사회적으로 냉대를 받았을 겁니다. 예. 결국 이 사람이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다시 교도소로 들어가기 위한 거 아니냐. 예. 거기서 범행을 저지르려고 하는 대상이 결국에는 2001년도에 했었던 그러한 범행과 유사하게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최근 그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그 조현병에 의한 묻지마 범죄였었는데요. 강남역에 그 묻지마 살인 사건이 있었고 또 얼마 전에 부산에 또 무차별 폭행 사건. 이 피의자 모두가 정신질환으로 입원한 병력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묻지마 범죄에 대한 사람들의 불안감이 좀 커지고 있단 말이죠. 이런 가운데 지금 수락산에 있었던 이 사건, 살인 사건의 경우 더 불안을 증폭시키는 면이
있는 것이 분명한데요. 자, 이런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사실은 대책을 세울 수 있거든요. 묻지마 범죄, 다시 말해서 무차별적으로 누구든지 이제 예. 폭력 행위를 해서 인명 피해가 가끔 나기도 하는 이런 사건들 같은 경우에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존재한다. 최소한 예. 하나는 지금 정신분열병에 기인해서 치료를 받지 못한 자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 그리고 다른 한 유형이 지금 이 사건처럼 수락산 사건처럼 전과가 누적된 누범자들에 의해서 출소 이후에 부적응으로 인해서 이제 발생하는 이런 이제 범죄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은 이제 그 시민들이 이 정신 질환이 이 범죄와 연관성이 있는 거 아닌가 불안감이 있으신데요. 예. 사실은 정신 질환자들이 치료를 잘 받는 동안은 범죄와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범죄자 중에 지금 정신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퍼센티지는 0.4%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범죄 발생률은 네. 많지 않다. 그러니까 일반인 중에 정신장애, 정신분열병이 있는 사람은 1%인데요. 예. 범죄자 중에는 사실 정신질환자가 0.4%밖에 일반인에게서보다 훨씬 적습니다. 예. 사실은 그 소수의 뭐 상당히 폭력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는 아주 극소수의 이제 정신분열증 환자들만 계속 지속적으로 국가가 이제 치료를 받도록 관리를 해주면 되는 일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반 정신분열병 환자가 치료를 잘 받고 있는 사람들이 불안하거나 이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렇기 야. 때문에 우리가 무작정 공포심을 느낄 필요는 사실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그러니까 조현병 환자를 무조건 병원에다가 강제로 입원해야 한다. 정부에서 아마 이런 입법을 하려고 하는 것도 이거는 좀 위험한 발상이라고 예. 생각합니다. 예. 조현병 환자를 무조건 잠재적인 범죄라고 낙인시킬 수 없거든요. 오히려 이 조현병 환자들이 일반 사람들보다는 분노 조절 장애가 좀 예.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 오히려 이러한 사람한테는 보호와 관찰이 중요합니다. 예. 보호는 누가 해줘야 됩니까?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라든가 경찰이라든가 병원에서 이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예. 관찰도 경찰과 보호관찰소에서 좀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예. 지금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조현병으로 인한 그 범죄가 늘어나면서 당정이 나서서 조현병 환자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이 이에 대한 정책 방향에 대한 발언을 했었는데요. 이 얘기를 좀 듣고 계속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보인다 하면은 뭐 경찰청에서 이걸 전문 용어로 행정 입원 명령이 제대로 들어먹을 수 있도록 실효적인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조현병 환자라고 판정이 되면은 경찰이 의사의 요청을 해가지고 판단을 받도록 하고, 그 판단을 받으면은 시군에서 강제 입원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는 인권 문제가 있었고 가족의 반대, 본인의 반대가 있기 때문에 그냥 요청만 하지 이걸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게 실효성이 있게 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좀 더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네. 새누리당의 김광림 정책위 의장의 발언 내용을 잠시 들어보셨는데요. 자, 여기 김광림 의장이 얘기한 것 가운데 하나 행정 입원 명령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건지 먼저 좀 자세히 입원을 설명해 하는데 주시죠. 과연 경찰의 그 명령 갖고 될 수 있을까요? 원래 이 입원도 일종의 강제 구금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법학자 사이에 이거는 법원의 판사의 결정으로 해야 한다, 선고를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를 일시적으로 할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실질적으로 입원보다는 퇴원 후에 모든 범위 퇴원 후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예. 그 지방자치단체에 가보면은 보건소에 정신건강보건센터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왔다 갔다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호자가 못하면은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예.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이 이루어져야지 이거를 어떤 뭐 행정 입원 명령으로 한다. 자, 퇴원한 후에 누가 관리합니까? 예. 자, 글쎄 전문가 입장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 미리 선별할 수 있습니까? 일단 선별을 한다는 개념 자체는 적절한 개념은 아닌 것 같고요. 예.
많은 경우에 이제 특히 피해 망상이 있는 정신분열병 환자들 같은 경우에 폭력 행위를 보일 수 있습니다. 피해 망상이 있다 보니까 남들에게 공격받기 전에 내가 먼저 나의 자기 방어적 공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잘못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런 식으로 이제 사고장애에 기인해 가지고 폭력 행위를 하는 증상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지 않습니다. 상당히 지속적으로 폭력 전과와 함께 쭉 누적이 되어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남역 사건의 경우에도 2008년도에 정신분열병 진단을 받았고요. 2009년도에 이제 폭력 전과가 하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2009년도에 폭력 전과가 있을 때 그때 이제 치료를 제대로 받도록 국가가 좀 관리를 하고 약도 먹게 하고 이랬었으면은 지금 금년도에 이 젊은 여자가 죽지 않아도 되는 일이 됐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치료는 틀림없이 필요한데요. 이 치료를 어떻게 어느 단계에서 경찰에서 이제 정신과 의사들을 거쳐가지고 지자체와 함께 이제 치료를 집행하는 게 옳을지 아니면 아까 박 변호사 말씀대로 법원에서 명령을 하는 그런 이제 제도를 우리나라도 영미법 체계의 국가처럼 도입을 할지 영미법 국가들은 이제 그 치료 법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를 이제 법원에서 선고의 형태로 치료 명령을 내리거든요. 이런 형태의 제도가 우리나라도 도입이 되는 게 옳을지 사실은 앞으로 조금 더 토론을 해보고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 옳다고 보입니다. 미리미리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되겠죠. 하지만은 그것이 도가 지나쳐서 인권을 제한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이어져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두 분 전문가 모시고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 짚어봤습니다. 박상윤 변호사,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